자, 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진짜 항공정비사를 만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정말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항공정비사로 시작해서 항공정비본부장, 정비본부장님까지 하신 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최창호 정비본부장 출신이시고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거창해서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죠. 항공기 정비 분야에 한 30년 하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정비본부장님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많은 취업한 학생들 항공정비사를 보셨을 거예요. 예, 그죠? 이 다양한 항공사에서도 또 경험을 하셨는데 아니 취업 후에 이런 정비사들은 성공하더라. 이런 정비사들이 좀 남다르다.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사람이 기본적인 항공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운송 수단인 항공기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항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 네.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오래 가지요. 오래 가고, 예. 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예. 뭐 항공 정비 자체 그 기술뿐 아니고 그 주변 기술이라든지 또는 관리적인 마인드라든지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네.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에 네.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정비공장을 하시고 이제 또 네. 학교 가서도 대학 교수님을 하시는데 정비 네. 항공정비과 네. 학교에 가면 또 이런 애들은 좀 다르더라. 이런 아이들은 항공정비사로 추천한다. 뭐 이런 학생 특징이 있나요? 우선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가 나는 뭐 항공 정비사, 항공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 어느 분야로 가겠다. 네. 뭐 미케닉으로 가든 엔지니어로 가든 네. 또는 뭐 관리자로 가든 자기의 인생 목표가 뚜렷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강 신청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스스로 알아서. 네. 인터뷰도 보나요 요즘에? 인터뷰는 뭐 지도 교수들이 이제 네. 불러서 얘기도 해주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기의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네. 잘 풀려서 취업도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악력을 보면서 좀 너무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유, 별 말씀. 뭐 인하대, 뭐 연세대, 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아니 도대체 이거 항공정비사를 하려면 이렇게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경영대학원 나와야 됩니까? 꼭? 이제 커머셜 에어라인 항공기 상용 항공사의 정비본부를 보면 네네. 정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정비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비 조직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정비를 실제 하는 정비사의 그 어떤 해당 부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공장 정비도 있고 운항 정비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거기를 또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MCC. 그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네. 엔지니어링 부서죠. 네. 그다음에 또 보급 부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네요. 또 그 정비사를 길러내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 놓고 이 조직을 아울러서 각 조직마다 각자의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게 탑이 됐든 중간이 됐든 네. 마지막에 정비 현장의 슈퍼바이저 반장급이 됐든 네. 그게 관리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 그 조직을 아무리 잘 그 조직이 운영을 해도 효율성에서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인터뷰 중에 이제 이런 단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뭐 나는 뭐 미케닉이다,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솔직하게 교수님 생각할 때 미케닉과 엔지니어의 그 마인드의 특징, 차이점이 뭔가요? 미케닉은 남이 다른 분야에서 요구한 작업을 그대로 똑같이
구현하는 사람이고 미케닉 수준이다. 엔지니어라는 거는 주어진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예산 100원 범위 내에서 네. 완벽한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죠. 음. 그러니까 창조하려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네. 또 그만큼 뒷받침이 필요한 거고 네. 또 그만큼 자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항공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트럭처 분야도 있고 네. 시스템 분야도 있고 네. 일반 뭐 시트 메탈 분야도 있고 네.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네. 생산해내는 거는 자기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네.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해내도 네. 그놈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노화가 된다든지 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네. 그거를 고치는 사람이 또 미케닉이고. 아.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이거 엔지니어링을 되고 싶은 사람이 밑에 현장에서는 사실 뭐 닦고 조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처음부터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엔지니어를 책만 봐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그죠. 현장 밑바닥부터 네. 한 몇 년 정도 경험을 가져야 됩니까? 평균. 보통 한 분야, 어떤 특정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은 현장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년 정도. 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저기 미국이나 그 싱가포르의 MRO 큰 업체에서는 5년 과정에 엔지니어링 과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2, 3년은 미케닉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훈련 받아서 또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됐을 때 엔지니어링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다큐멘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아, 문서요. 네, 엔지니어라 하면은 다큐멘테이션, 그 다음에 설계도. 설계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네. 요즘에 뭐 컴퓨터로 물론 이렇게 돼서 이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 입체화된 그림도 나오고 다 네.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잘 다뤄야 됩니다. 오늘 또 저는 또 하나 교수님한테 배운 게 엔지니어도 관리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네. 되냐? 아무리 완벽한 네. 뭐를 설계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다 그러면 그 상용화가 안 된다니까요. 네.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커머셜 에어라인에서는 이 원가 구조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경쟁력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또 하나 그 경영 마인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오래전에 경영학 쪽에서 나온 얘기가 Management is getting things done other people 또는 others. 네. 경영이라는 게 경영자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예, 뭐 예. 정비라는 게 정비본부장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예, 예. 정비본부에는 뭐 본부장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네. 엔지니어도 있고 메케닉도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워킹 투게더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그 워킹 투게더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를 조직 구성원이 전체가 가져야 네. 정말 안전한 비행기를 네. 제작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그가 요즘에 이제 그 정비본부가 통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이 되는 게 맞지요. 아, 그런가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극복이 되고 네. 이러면 또 통합이 되고 이러면 그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거기에 MRO 사업에 맞는 운영 기준에 맞는 네. 또는 그 회사별 통합이 된다고 해서 물리적 통합은 아니고 네. 회사별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자기 제품에 대한 그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 인력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뭐 지금 이 싱가포르에 가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저희도 좀 있죠. 한 20년 정도. 그 학생들의 그런 경력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국내 이 항공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각 기관, 뭐 4년제가 됐건 2년제가 됐건 네. 어떤 형태의 이 각 기관들이 그 분야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내야 되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네, 전문 인력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요즘 그 예비 정비사들이 물어봐요. 나 면장 있어요. 뭐 기존 교육이 있어요. 근데 내가 추가적으로 뭐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 어떻게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뭐가 뭐 추가적으로 요즘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가 그렇지만 항공기 자체가 이제 기술 발전이 되고 뭐 첨단화되고 또 하나 뭐 이 항공기 구조도 네. 커지다 보니까 네. 또 검사하는 방법에 체크 방법에 비파기 검사라는 게 있어요. NDI. 이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네. 있습니다. 뭐 엑스레이도 있을 수가 있고 초음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거대 엔진에 대한 그 보아스코프 하는 것도 네. 있고 그런 비파괴 검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항공기가 이제 전자와 첨단화되다 보니까 전자 부품이 많아요. 네. 전자 부품이 많은데 전자공학적인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정비 현장에서 쓰는 각종 장비들이 있어요. 네네. 테스트 장비. 아, 테스트 장비 PMI. 뭐 쉽게 얘기해서 터큐렌치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교정을 해야 돼요. 네. 그 공구나 장비가 정밀성이 떨어지게 되면 네. 아무리 정비사의 기술이 좋아도 네. 완벽한 정비를 이룰 수가 없죠. 네. PMI 그러니까, PM이 네. 그러니까 정밀 측정 장비들에 대한 교정에 관련되는 그 계량 기사라든지 계량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나요? 예, 있어요. 또 비파의 검사 계량 기사도. 예. 그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그 항공 쪽에서 직접적인 항공 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항공 산업 기사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네. 아무래도 업무에 도움이 되죠. 뭐 기존 교육, 토익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이외에 그렇죠. 비파의 검사. 그거는 기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무 한정에 대한 얘기고, 네. 요거는 이제 아주 그 해당 분야의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제너럴 하면서도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하는 얘기인데 항공 정비사 하면 항공 쪽의 스페셜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인데 그 내부에서도 네. 아주 뭔가의 자기의 고유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좋은 얘기 같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악력이 면장 이외에 뭐 추가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 품질 관리 기사, 뭐 FA 항공 정비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기존 교육도 뭐 많이 받으셨는데 FA 자격증이 교수님 왜 필요하신 거죠? 정비본부장님 때는? 제가 그 이제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보잉으로 흡수 합병이 돼 있는데 맥도날드 다글라스 회사의 MD, 예. 그 MD 시리즈 항공기 도입할 때 내가 거기 엔지니어 또 뭐 단기간에 주재반장 이런 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에 체류를 할 때 네. 거기에 우리 항공기를 제작하는 제작 라인에 네. 거기도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그 네. 인스펙터들이 가만 보니 뭐 미국 정부 역할, 정부 검사관 역할도 하고 네. 역으로 제작 과정 라인에서 네네. 또는 그 회사의 직원이면서 네. 정부 검사의 대리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FAA, AMP 라이센스라는 것이 네. 그렇게 뭐 만만한 자격증이 아니다. 네. 꼭 필요한 자격증이겠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취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인터뷰하고 필기 시험 보고 네. 또 그 실기 시험까지 네. 거기서 그러면 저기 항공 정비도 하셨고 또 엔지니어도 하셨고 이게 결국은 이제 정비 본부장님이 되셨잖아요. 경영 마인드를 가지신 엔지니어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죠? 본부장은 스스로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각 부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네. 그 주 원천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죠. 관리. 예.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요즘에도 학교 가면 한 40대 넘으면 과장급들이 이렇게 뭐 인하대나 항공대 야간대학 와가지고 또 MBA도 하시고 경영대학을 다니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저 경영대학을 나왔거든요.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비사들이 꼭 그렇게 다들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조직에 공헌을 해야 된다. 개인은. 그래 공헌을 해야 페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평생을 해야 된다 이거지. 네.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뭐 학생 중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학생들을 많이 뽑고 또 훈육하고 또 취업이 되고 또 우리 회사에 정비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걸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항공기를 유지 관리를 하냐. 네. 항공기 정비라는 게 결국은 항공기의 유지 관리, 신뢰성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교수님 이렇게 저 책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많이 나와 계시는데 교수님 혹시 뭐 쓰신 책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네. 그 항공 정비 쪽에 표준화된 교재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 없었죠. 그래서 네. 이제 2015년도 말서부터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비사 표준 교재라고 그래서 물론 그 베이스는 미국의 FAA 핸드북입니다. 네, 핸드북에 조정 분야도 있고 AME, 네. 메케닉 분야도 있는데 정비사 분야 그 두 가지 중에서 정비 분야의 그 총 지금 우리가 출판된 게 7개인데 네네. 그 공개된 책인데 그 책에 항공 법규하고 우리나라 이제 법규가 우리나라 법규에 대한 얘기, 네네. 법규 플러스 항공 정비 일반, 야. 제너럴 분야. 그러니까 A&P 할 때 미국의 면허 자격이 에어프레임 파워플란트 제너럴 APG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너럴 분야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국내 항공안전법 내지 뭐 항공운송사업법 뭐 이런 거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그거 한 개를 이제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항공정비사 표준교재 그 법규 부분하고 표준화 사업에 이제 제가 저주를 했죠. 주저자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이 또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있으신가요? 항공기 개통이라고 네. 그 책도 하나 썼었고 또 뭐 공학도를 위해서 항공 전기 전자 실습 뭐 그런 책도 몇 가지 썼었고 그 다음에 그 외국 대학에서 요즘 미국의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미드웨스트 한 과목을 하고 있는데 주교재로 쓰은 그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항공 정비 경영학이랄까 경영론이라고 그럴까 이 책인데 거기에는 진짜 아비에이션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액티비티 플러스 마지막에 보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것까지 포함이 돼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4년제에서 가르치나요? 4년제도 가르치고 있고 미국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 책을 좀 추천한다. 그건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 항공 정비사라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영어에 대한 거. 영어도 뭐 기본이고 정비사 면허 자체가 기본이에요.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아까 얘기해드린 뭐 경영 관리라든지 이런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영학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자기 발전이 되는 거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비 항공 정비사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이제 항공 정비에 자기 직업을 짭을 갖겠다는 사람은 그 직업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또 기본은 그 직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을 갖춰야 된다. 기본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뭐 면허증 또 뭐 영어 자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비라는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라이프타임 내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왜? 코로나도 곧 끝나요. 언제 유한해요. 이 세상은 모든 일이 유한합니다. 무한한 건 없어요. 무한하다는 건 신의 영역이고 우리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모든 사안이 유한하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도 곧 끝날 것이고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네.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아, 네. 특히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 네. 항공운송업 쪽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항공 정비 MRO에 근무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준비가 네. 돼야죠. 인력이 필요하죠. 네. 앞으로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네. 가야지 네. 그 예비 항공 정비사 역시 마찬가지. 네. 감사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곧 끝난다. 네. 나는 여기 가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가져야지. 네. 네.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입문을 못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항공정비사로서 이렇게 좀 큰 팩트 있는 말이 이제 관리 경영 쪽에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메케닉도 필요하다. 그런 관리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또 기본 자격증 플러스 열정, 자기 관리 이런 부분에 좀 충실하게 준비한 예비 항공정비사들이 2년 후, 3년 후 코로나가 없어지면 새롭게 준비된 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교훈 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